그래서 10페이지 이제 피담보 채권, 유치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요 담보 물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그럼 차이가 뭔가 하면 유치권에서는 잡아요. 그 목적물과 채권이 결연성이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그 채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 5개 해왔잖아. 보증금, 권리금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결연성이 없어서 그렇게 적혀 있고. 자, 그 밑에 저당권은 이제 저당권 배우겠죠? 저당권은 그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다. 다시 저당권은 뭐라고? 다 된다. 다른 말로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은 무슨 대차가 돼야 돼? 소비대차. 소비대차와 같은 말이 뭐예요? 빌린, 차용, 되어 있잖아. 그러면 가등기 담보 아까 특별법 가등기 담보는 공사대금 채권인데 안 돼. 왜?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무슨 말이다? 소비대차 계약이 빌린, 차용되어 이거야. 그럼 어제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입니까? 무상입니까? 물으면 소비대차는 편무입니까? 그러면 소비대차 놔두고 사용대차는 편무 무상이죠? 소비대차는 그러면 소비대차는 유상도 될 수 있고 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빌린다. 은행에 빌리면 하루 빌리도 이자 주죠? 근데 친한 사람끼리 빌리면 안 줘도 주잖아. 거기 소비대차야. 그래서 소비대차는 돈 빌린 계약이야. 뭐라고? 뭐 받으면 돼요. 아버지한테 빌리죠. 그럼 빌려. 아버지한테 빌리면 이자는 안 주지만 그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간다. 거기 소비대차입니다. 그 피담보 채권이 다른 거야. 세 가지. 유치권, 저당권, 가담법. 자, 그 밑에 포인트 이제 저당성립과입니다. 자, 1번. 저당권이 이전한답니다. 그때 물권적 합의는 양도 양수입만 하면 되고 그 이외에 채무자랑 물보까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마지막 뭐라 돼 있노?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죠? 양도 양수입만 하면 되는 거지. 채무자랑 물보 사이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돼 있잖아. 2번. 제3자를 저당으로 합니다. 여러분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돼야 돼. 제3자가 되면 안 돼. 원칙 안 되죠? 근데 줄 거라 합의, 실질적 기속 줄 거라. 그러면 제3자를 저당권을 해도 유효하다. 이때 그러면 질문해보자. 이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야 아니야? 이 제3자는 물상보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물상보증인은 저당 설정자야. 지금 저당권자잖아. 그러면 그러면 2번에서 다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맞아요? 맞잖아. 설정자는 채무자 자기 집을 잡히면 설정자가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고 채무자는 아들인데 아버지 집 잡히면 아버지가 물상보증인 설정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돼야 돼. 근데 지금 2번 누구를 했노? 제3자를 했지? 원칙은 무효, 예배, 합의, 기속. 그러면 유효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3번. 부합물 종물에도 여러분 저당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아도 경락인은 경악이 아니고 경락인이겠지.
소유권 취득한다. 4번 지연이자는 1년분인데 이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이지 채무자나 설립자는 얼마까지 갚아야 되노? 다 갚아야 되죠. 5번 정축 건물이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면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미칩니다. 그래서 정축권에도 미치고. 6번 가압류 채권자가 빠르고 저당권이 늦다. 그 두 명은 무슨 배당? 안분 배당, 안분 비례. 금액에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분 비례, 안분 배당입니다. 6번 전제는 가압류가 빠르고 저당이 늦어질 때 이야기예요. 저당이 빠르면 당연히 저당이 먼저 받아가지. 6번은 뭐라고? 가압류가 빠르고 저당권이 늦어질 때 이야기다. 10번이 무슨 취득자입니까? 제3취득자요. 여러분 그럼 제3취득자 뜻이 누구예요? 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잖아. 다시 제3자가 아니고 아까 물상보증이 말고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를 했잖아. 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3번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보입니까? 다시 누구는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1번 제3취득자는 설정계약 종료 전에 이를 해지하고 그 당시 채무액만을 변제한 조건을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변제기 도래 전에는 변제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다시 제3취득자가 변제할 수 있을 때 언제 한다고? 변제기 도래 전은 안 되고 변제기 도래 후에는 된다. 2번 저당물의 침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행사하고 2번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제3취득자는 1번에서 어떤 때 갚을 수 있어? 했을 때죠. 그럼 제3취득자는 적어봐. 비용 우선 상환 청구권 있다. 비용 우선 상환 청구권. 하나만 더. 이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을 갚습니까? 채권 총액을 갚습니까? 최고액이다.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갚으면 된다. 대답하는 것마다 다 틀려도 괜찮아요. 왜? 시험장 가서 합격하면 되잖아. 하나만 더. 제3취득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매수인. 당연히 되지. 된다. 거기 제3취득자입니다. 설명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은 건전한 공동 가기 전에 그럼 칠판. 일괄 경매 청구권이 뭐예요? 요 닦을 때 여러분 일이 성의 없이 닦으면 안 돼.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제가 뭐 힘이 있어서 깨끗한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이래. 아니 혹시나 닦으신 분을 위해서 일괄 경매 청구권 요놈하고 법정 지상권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 법정 지상권을 조금 전에 아까 했잖아. 두 가지가 뭐야? 관세부산 법정돼 있지만 법정 지상권 있잖아. 저당권 설정 다시 뭐가 존재? 건물 있고 동일인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잖아. 여기 법정이에요.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건물이 동일이 돼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자, 그런데 일괄은 저당 설정 당시 나대지야. 나대지. 나대지는 뭐가 없는 거야?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차이입니다. 그 저당을 잡혔을 때 건물이 있다 하면 법정지상권,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는 토지에만 잡았다 하면 일괄 경매가 생각나야 돼. 꼭 경계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후에 그 저당 설정자가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해야 돼.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은데 달랐을 때는 뭐는 해야 돼? 소유는 꼭 해야 돼. 예를 들면 저당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돈이 없어서 건물을 다시 팔아먹었어. 그럼 누가 소유하노? 제3자가 소유할 거 아니야, 팔아먹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괄 경매가. 반대로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그 후에 저당 설정자가 건물을 사서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되잖아. 저당 설정자가 짓고 소유까지 같이 하면 금상첨화. 달랬을 때는 뭐까지는 필요하다? 소유까지. 소유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일괄이 무슨 말이에요? 한꺼번에 뭐와 뭐를? 토지와 건물을 같이 열어 이 말이에요. 그럼 질문해 볼까? 나대지의 저당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면 토지에 대한 저당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는 거야? 안 미치는 거야?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둘 중에 하나다.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토지 저당권은 안 미치는 게 5개가 건물,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미분류 과실, 등기된 수목. 수고했어요. 안 미칩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만 경매해야 돼? 토지만 경매해야지. 건물은 아예 경매하면 안 돼. 안 미치니까. 하지만 자, 나대지하고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어떡하라? 같이 해라. 여기 일괄이에요, 일괄. 그래서 건물의 경매대가는 무슨 문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경매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괄 경매입니다. 그래서 다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고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일괄은 건물이 있으면 안 돼. 토지하고 나중에 설정자가 소유를 해야 돼.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지. 법정지상권은 저당 뭐 할 때? 설정할 때 동일해야 돼. 뭐 할 때? 설정할 때. 일괄 경매는 경매를 신청할 때 동일해야 돼. 경매 신청이 뭐고? 부분에 집어넣을 때. 이거는 저당을 잡을 때 설정은. 저당 설정은 잡을 때. 경매를 실행할 때. 그런 경매를 실행할 때. 동일하기는 동일한데 포인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포인트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거기 뭐라고? 일괄과 법정.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았어요. 알아서 해요. 자, 만일에 1번이 저당에 있고 2번이 지상이나 전세나 대항해 갖춘 임차권이 있고 3번 저당이 있는데 요 놈이 경매를 신청했어. 경매에서는 신청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경매가 되면 어떡한다? 1번 저당권은 모두 소멸합니다. 누구부터?
그래서 이 저당권과 같은 게 뭐가 있노?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건저당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나, 요 시간에는 누구보다 빨라야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면 살고 뒤면 뒤진다. 지금은 경매 신청은 자기보다 늦은 놈이 했지만 앞에 뭐가 있노?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소멸. 대항력 없습니다. 소멸하지만 이제 순위에 쫓아서 전세권은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임차권도 우선 면제권이 있고, 이제 이게 주주 갔을 때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 면제 받아. 주택 상가에서는 어떻든 우선 면제는 순위에서 받고 못 받아도 이거는 소멸되는 거야. 왜? 대항력이 없댔잖아.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에 나오고 가등기 담보 아니면 대항력 갖춘 임차권 주주학에서 나온대요. 이거 꼭 알아놔야 됩니다. 다시 저당권과 같은 게 뭐라고? 건저당, 가등기, 양도담보는 다 소멸합니다. 경매 집은 여튼 안 넣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같은 임차권은 최선순위보다 빠르면 살고 뒤면 뒤진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리 되면 이제 대항력 있지. 뭐라고요? 인수 여기 있어. 경매를 못 열라 이런 것만을 못 한듯이 그런 건 안 되고 걸리니까 저당권자가 후순위라도 경매 집어넣으면 그건 경매는 나가는 거고, 대신에 여기 1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는데 또 뭐 할 수 있다? 배당 요구하면 소멸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받아가는 거야. 순위가 빠르니까 우선 면제를. 그때는 이제 자기가 좋으면 우선 면제 받고 나가도 되고, 아니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경매되든 말든 새로운 주인이 책임지니까 앉아 있으면 되고. 그럼 빨랐을 때 이야기고, 이처럼 대항력이 없으면 이때는 뭐 나가야 되고, 다행히 확정일자 갖췄다면 뭐 우선 면제는 두 번째 받겠지. 예. 못 받아도 소멸되고 이때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래 됩니다. 여기 주택에서 나오니까 문제에 이걸 꼭 저당권과 결합시켜서 알아놔야 돼.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1페이지 이제 뭐가 보여요? 자, 건저당, 공동저당. 자, 1번 확정되기 전 줄 거예요. 전에는 뭐 이전하더라도 여지가 없다 줄 것이고, 확정 후에는 경매를 취하해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는 것이 아니고, 3번에 확정 이후에 발생한 원금 채권은 담보 안 됩니다. 그런데 3번에서 한번 더 해보면 확정 후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담보된다. 원금이 확정 후에 발생하면 안 되지만 원금은 확정 전에 생기고 이자, 지연손해금은 확정 후에 발생해도 담보된다. 4번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자기건 언제? 신청 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대금 만납시죠. 5번 최고액은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입니까? 책임의 한도액입니까? 최고액은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야? 책임의 한도액이야?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다.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야. 그것도 헷갈려. 그러다가 그만 또 틀리는 거야. 자, 6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부적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받는다. 야,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6번. 자, 이게 이제 공동저당이잖아. 봐요. X 토지, Y 건물. 여기에 1순위 공동저당을 누가 잡아서 뭐 가별할까? 여기에 후순위가 뭐 저당권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요 부동산에만 후순위 저당권자 뭐 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부동산이 둘 다 누구 거면 채무자 소유면 어떻게 한다고? 동시배당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각 동시배당입니다. 동시배당이 무슨 말이야? 같이 경매 내에서 배당받아 간다. 그때는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부담을 정한다. 여기 안분이잖아, 안분.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럼 이제 경매 대금을 줍니다. 시험에서. 여기만이라 5억이다. 여기 3억이다. 여자가 받을 금액이 3억이다. 예를 들면 채권액이 3억이다. 그럼 X와 Y는 어떻게 한다고? 앞에는 뭐가 돼? 갚을 금액 3억. 갚을 채권액 곱하기 분모는 두 개 합산 5억 3억에 X니까 5억. 요거 계산이야. Y는 8억분의 3. 8억이 어떻게 나온다 갑자기?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두 개 다 채무자일 때는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글자는 이렇게 돼 있고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정한다 돼 있는데, 이때 X, Y 이렇게 해서 갚아야 될 채권액이야. 분모는 두 개, 분자는 그 부동산 경매 대금 합계고, 분자는 아니 분모는 합계, 자는 그거 자기 거.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 계산기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암산해도 돼요. 그럼 얼마고? 8분의 15네? 그러면 2, 6, 12, 8, 2, 8, 16 있네? 그러면 안 되고 15 나누기 8 하면 얼마고? 8, 2는 8, 2 더하면 70이야? 8, 7, 56, 8, 8, 64, 8, 9, 72, 8, 8, 64, 40 나왔네? 8, 5, 40, 1억 8,500이겠네? 그럼 이거는 1억 1,500 되겠지. 왜? 두 개 3억 돼야 되니까. 계산 안 해봐도. 계산기 가져갑니까 시험장에? 많이 쓰일 거다. 하나도 안 쓰인다. 가져가는 기분이지 뭐. 안 쓰인다. 학계는 계산까지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합격이지 뭐. 계산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유일하게 나오는 게 요거야. 요 계산 문제에서. 거기 이제 요거는 둘 다 누구 소유야? 자, 다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6번 채무자 줄 것이고, 그 다음 줄 물상보증인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달라지죠? 채무자에서 우선 면제받아 가고, 여기 물상보증이라면 여기서 충당한다. 그겁니다. 이거는 계산도 안 해도 돼. 이 계산할 필요 없다. 그는 글자 읽으면 나온다. 그냥 계산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6번이 아직 안 나왔다 했죠. 6번 지금 글자는 6번 한 줄이지만 한 문제다. 어떻게 한다고? 공동저당이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이면 동시배당되면 물상보증인은 충당하고 채무자에서 먼저 받아갑니다. 다 받아가면 물상보증인 제로예요. 제로.
꼭 정리해놔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채무자를 하자. 이걸 물상인하고 보증인 5억 3억이다. 어떻게 돼? 여기서 얼마 받아가? 아니 받아갈 거면 3억이랑 똑같아요. 아까 문제가 3억 받아가. 여기는 0원이에요. 0원. 계산 안 해도 돼. 이처럼 여기 아직 안 나왔대도 그 6번이. 요 문제는 많이 나왔다. 참고로 요 문제는 후순위자가 얼마 받아가요 해도 요걸 계산해야 돼. 요 받아가는 거 이제 계산하고 이자가 받아갈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놈이 얼마 받아가 이렇게 이것도 다 시켰지 문제야. 어떨 때는 X는 얼마, Y는 얼마 요렇게도 물어봤어. 각각. 그럼 X는 아까 1억 8천 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모르면 이거 4번 치면 되면서. 마지막 모르겠다 4번 치고 가요. 그냥 민법 이야기다. 그래도 계산 안 되는 분도 있잖아. 그분 이때도 왜 앞에 열심히 풀다가 이것도 나중에 풀다 보면 또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알아도 못 푸니까. 시험장 가면 몰라서 못 푸는 사람들이 많지만 알아서 못 푸는 사람도 이때도 시간이 부족하면 그것처럼 안 돼요. 몰라서 못 푸는 걸 시험장 가서는 당연해. 아는 걸 못 보고 나왔다. 시험장에서 큰일 날 일이지. 그렇다 해도 나중에 학교는 열심히 풀다가 몇 분 넘어가면 20, 그렇게 한 60분쯤 풀다 보면 막 20분 남았다 이란다. 그러면 안 풀린데도 뒤에 문제. 뒤에 쉬운 게 많아. 풀지도 못하고 나오는데도. 그래 하지 말아도. 하여튼 그래 민법을 먼저 하든 학교를 먼저 하든 30문제 먼저 풀고 놀아. 다시 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민법이든 학교를 먼저 나오잖아. 30개 먼저 풀어. 민법 30개 풀든 학교는 30개 풀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마킹. 마킹이 뭐야? 답안지 적고. 그래 놓고는 여유가 있잖아. 주의를 돌려봐라. 주의를. 그 다음 거는 풀도 못한다고 막 주의를 봐라. 주의. 앞뒤 똑같다. 요즘 A라서. 옛날에는 대각선인데 요즘 막 앞이든 뒤든 옆이든 다 체킹은 똑같습니다. 눈 안 좋나? 안경 다시 바꿔라줍니다. 여유를 가지고 내가 푸는 것보다는 아마 안 풀어도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쓱 보고 그래야 여러분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꼭 어느 과목을 먼저 하든 다 풀라 하지 마라. 분명히 시간 모자란다. 그러니까 꼭 좀 나머지 10문제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만. 자, 그렇게 꼭 좀 해야 돼. 시험장 가서. 자, 그 다음에 7번.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매각 득임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액.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거는 뭐 그냥 만약에 X가 5억, Y가 3억 나오면 뭐 다른 조건은 뭐 그냥 논하지 않는다 이런 나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8번. 존속기간 결산기 경고하기 전이라도 해제하고 말소청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9번.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받게도 변경 후 채무자의 건전함으로 담보된다. 변경 후만 담보되죠. 채무자가 바뀌면 확정 전에 새로운 채무자는 변경 후만 하지 변경 전에는 옛날 채무자가 해야 되는 거야. 여기 9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자, 그 다음 민사특별법 갑니다. 자, 박스 봐요. 첫 번째가 주택과 상가를 딱 비교 해놨네요. 자, 주택은 첫 번째 금액 제한 없이 정돼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상가는 서울은 9억 이하, 과밀억제권은 6억 9천 이하,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는 3억 7천. 그 과밀억제권에 누가 들어간다? 부산이 들어가고, 광역시는 세종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세종이 나왔죠. 세종.
그리고 안용, 김광,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파주, 화성입니다. 수도권에 이천에 있나 없나? 옆에 광주 줄 거 봐라. 그 광주 대단한 데입니다. 이천하고 접하지만 그건 얼마짜리고? 5억 4천이잖아. 경기도 광주고 광역시에 전라도 광주가 당연히 포함되니까 그건 그대로 가고, 그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는 광역시의 광주고 그 안에 또 광주가 더 있잖아. 그건 뭐라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이나 뭐 어디고 저 옆에 저 여주는 그냥 옆에 마지막에 3억 7천이다. 찌끄레기다. 기타다 기타. 여러분 김포도 들어갔죠? 자, 안산 들어가 있나 없나? 옆에 용인. 와, 이런 데는 비싸다 이 말이야. 잘 생각해봐라.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뭐 이해가 돼야 돼. 그런데 초가 돼도 적용되는 게 어떻게 하나? 우리 또 옆에 안 나와 있나? 초가 되어 적용되는 게 뭐고? 대권, 회계, 감 적어볼까? 대가 뭐야? 대항력, 권, 권리금, 해, 해지권, 개, 계약갱신요구권, 간염병 따라서 코로나 내가 폐업했다면, 통제하면 석 달 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납니다.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과에도 적용된다. 그럼 존속 기간은 적용 안 돼. 초과하면. 우선 면제 안 돼. 최우선 면제 안 돼. 임차권 넘겨명령 안 돼. 대권 회계감 그럼 안 되는 것도 적어보자. 존속 기간 X, 우선 면제 X, 최우선 면제 X, 동기명령 X. 동기명령제도 적용 안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소액으로 갑니다. 소액 보증금이 올해 또 바뀐 거 아닙니까? 주택만. 그럼 4월에 바뀌나 5월에 바뀌나 여기. 서울은 1억 6,500이면 5,500. 1억 4,500이면 4,800. 광역시는 8,500이면 2,800이고 기타는 7,500이면 2,500. 근데 상가는 6,500에 2,200. 천차이 5,500이면 1,900. 3,800이면 1,300. 3,000이면 1,000.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소액은 최우선 면제제. 그 위에 아까 적용 범위 있죠? 상가는 둘 다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은 적용 범위는 금액 제한 없으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최우선 면제, 다른 말로 소액 보증금은 주택은 보증금만 따집니다. 다시 뭐라고? 상가는 적용 범위도 마찬가지고 최우선 면제도 다 환산보증금이야. 환산보증금 어떻게 계산한다? 보증금 플러스 뭐 곱하기 뭐? 월세 곱하기 100이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요 금액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가 550 나왔잖아. 어쨌든 이거 500만 하자. 10억 되지? 상가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최우선도 환산이야. 그러면 얼마나 작노? 기타가 얼마고? 3천만 원이제 상가면 그럼 보증금 1,000이면 20만 원 줘야 적용된다. 보증금 1,000에 20만 원짜리 있나? 있다. 있어. 전부대 돌고 저
저 뒤에 가면 저 골목길에 있다. 담배포 지나서 저 상 없습니다 거의. 자, 그 밑에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 오해요 여러분. 그 X 돼 있네. 그걸 여러분 밑에 그 무슨 뿌린데 계약갱신 요구권 X를 오. 자, 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권을 하고 2 플러스 2 앞에 이거 잘못된 이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원래 몇 년입니까? 2년 플러스 2년은 그 뒤에 앞에도 2년짜고 그는 최단위 2년이라는 뜻이고, 자 뒤에 2년 돼 있죠? 1회 저거 1회 하나에 2년이야. 두 개를 하나만 묶어요. 그럼 상가는 여러분 그 계약갱신 청구 지우고 최초 포함 몇 년? 10년. X는 둘 다 지어라. 둘 다 계약갱신 요구 인정하고 어떻게 해라? 계약갱신 청구는 둘 다 지우고 계약갱신 요구 인정합니다. 둘 다. 하는데 주택은 2년 1회, 상가는 최초 포함 10년.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조례를 정한다. 상가는 없는 게 맞아요. 전월세 신고제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 여러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거기 임대차 3법 해갖고 문재인이가 만든 거예요. 이거. 자, 임차권 성계는 어디 있고 어디에 없노? 주택이 있고 상관없죠? 예. 청약비율은 둘 다 몇 퍼센트? 5%. 그렇지. 그렇죠. 아까 이제 벗어나면 그거는 민법상 임대소를 가니까 그건 적용할 필요 없고, 대권 회계값만 적용되니까 그거는 이제 더 받아도 되고, 상가 건물이 적용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택에는 둘 다 몇 퍼센트? 5%. 그리고 5% 올리고 나서 또 몇 년 만에 또 올리면 안 되노? 1년. 아니, 상가는 아까처럼 처음부터 5년도 할 수 있어, 계약을.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년 지나고 5% 올린다, 못 올린다? 올린다. 올립니다. 법적으로 올려도 돼요. 3년 했다. 1년 지나서 올려도 된대도. 주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안 올리노, 중간에는? 계약해도 올려도 된대도. 처음에 올린 걸 다 받아서 그래. 처음 할 때. 법적으로는 주인과 세입자가 싸웠다. 주인은 10년 해주면 세입자 10년 동안 3기 연체만 안 들어가면 안 나가잖아. 안 나갈 수 있잖아. 꼬박꼬박 1년 있다가 5%, 1년 있다가 또 5% 올리면 됩니다. 꼬박꼬박.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85만 원짜리가 140만 원가가 가 있더라. 그것도 봤다 해도 내가. 처음에 이제 월세가 85였어. 쭉 올라가고 지금 140대 있더라. 와, 몇 년 하니까. 재미는 안 됩니다. 자, 권리금은 어디에 없고 어디에만 있노? 주택 없고. 자, 아까 임차권 성계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노? 주택은 있고 상가 없고. 자, 다시 권리금은 기간 만료 3개월이다, 6개월이다. 6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죠? 네, 됐어요. 자, 우측 1번. 기존 채권 해소 목적 줄 거라.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을 가진 임대인과 임차자는 성립된다. 가진 자가 맺으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법 대항력. 그 대항력은 뭐라 적어라? 주. 대항력은 뭐라고? 주. 앞에 주가 뭐고? 주택인도. 뒤에 주는 주민등록신고. 그 신고는 도달주입니까? 수리입니까? 6번 읽어봐라. 6번. 수리죠. 수리. 이강수리다. 수리. 도달 아니다. 그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대항력권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 그냥 주주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까지 뭐 갖추면? 주주. 뭘 갖춰야 돼? 주주. 자, 포인트 1번. 자, 담당 공무원 차고 줄 거라.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분 신고하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공무원 이것도 참 발이 넓은 거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뭐 입 세타 마우스 하든지 했는데 결론은 잘못 적은 거야, 임차인이. 그래서 대항력이 없고, 요것과 유사한 판례가 뭐가 있노? 예, 신고는 정확하게 했는데 공무원이 이 적은 그 뭐야, 기입할 때 잘못하면 대항력이 있다. 그때는. 그럼 여러분 전입신고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만약에 44번지 적었는지 신청인이 자필로 적잖아. 대부분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 누가 잘못했는지. 근데 이 사건은 뭐라고? 가져갔더만 공무원이 그 번지 아니고 다른 번지입니다 이래서 잘못 적어서 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하러 가면 공무원이 불러주지만 글자는 누가 적어? 민원인이 적잖아. 대부분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아무 관공서 가도 불러주면서 적기를 누가 적으래? 민원인 보고 적으라 하잖아. 그러면 민원은 걸치네? 민원을 적었네? 이러면 나중에 발뺌하잖아, 공무원은. 이런 게 입증이 되겠어? 잘? 요렇게 밖에 섰을 때 이야기야. 대부분 요즘 실무 가면 어떡합니까? 공무원이 가르쳐 주더라도 적기를 누가 적어? 민원이 본인이 적잖아. 그럼 나중에 공무원이 내가 그 수정 요구 안 했는데 하면 증거가 있노 돼? 글자도 민원이 글자인데. 그렇습니다. CCTV가 몇 년 전에 있나? 소리 나오나? 그래요. 그 전에 하여튼 판례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다. 자, 2번. 누구 승낙받았어? 전대하죠. 자, 그럼 줄 거라.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차인 주민등록 마치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대항력까지입니다. 2번 유명하죠. 그때 전차인은 뭐 해야 돼? 주인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적법이 돼야 돼. 적법 던졌다. 주인 동의 안 받으면 안 돼. 자, 3번. 소유자가 팔고 임차인이 된 경우 소유권 이전 넣기 이 길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습니까? 3번이 무슨 말이고? 주인으로 있다가 이제 주인이 세입자 되는 거죠. 그때는 언제? 이전 넣기 다음 날. 이 길입니다. 이 길. 4번.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과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전문이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 주인이 임대인의 당해 주택을 매도하면 임대인은 면하고 누가 책임진다? 새로운 양수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야. 다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5번에 줄 거라.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주주가 계속돼야 돼. 그럼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요 상가 있는데 이게 경매 들어온다. 그럼 법원에서 쪼가리가 날라와요. 당신이 임차권 신고하고 뭐 하고 거기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적혀 있어. 그때까지는 내가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하고 살아야 돼. 그때까지 살지 말고 실무 가면 돈 받을 때까지 살아야 돼. 법률은 어디까지 살면 돼?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근데 실무 가서는 어떻게 된다? 돈 받고 나갈 때까지 있으면 돼. 6번 주민등록 신고는 아까 수리거든. 7번이 무슨 말이에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이 없지. 그러나 이 절차에 따라서 회복되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8번 임차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 이전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9번 재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예. 그 중간에 어떻게 돼? 저당권이 들어와 버리면 후순위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세입자가 있는데 이런 집도 있어. 아직도 주인이 은행에서 돈 빌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빌려야 되니까 은행이 뭐라 한다? 세입자 전입 전출 좀 가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화 왔겠지? 전출 좀 하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주인도 있다 지금도. 야, 대단한 주인이야. 21세기인데 대항력 상실됩니다. 그럼 저당이 그 사이에 들어오면 저당보다 후순위라도 하려면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제로 면합니다. 그런데 이의제기가 있으면 존속한다 했잖아.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다가구 대항력 제도였는데 다세대로 바뀌어도 대항력은 유지돼요? 네,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